안녕하십니까. 도전지구탐험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거리인 해외 이삿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주재원 발령을 받고 나면 드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 한국에 있는 이삿짐을 어떻게 싸가지고 무사히 해외에 집을 구해서 그 집까지 이사를 하느냐, 매우 큰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로 이삿짐을 나르는 절차는 보통 배로 이제 이동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항공화물, 짐이 적은 경우에는 항공화물로, 또 일부 혼자 단신 부임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돈을 좀 더 내더라도 본인이 부임하는 비행기 편에 짐을 더해서 몇십만 원, 아니면 200만 원까지 더 내더라도 전체 짐을 그냥 본인과 함께 같이 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 이사의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한국에 있는 집으로 컨테이너가 오거나 짐이 많으면, 아니면 일반 이삿짐 트럭이 와가지고 짐을 패킹을 해야 됩니다. 패킹은 당연히 돈을 좀 들이더라도 부서지지 않게 단단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돈 아끼지 마십시오. 나중에 물건이 깨지거나 손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짐을 가져가서 보세구역에다 맡기고 검사를 해서 통관을 해서 컨테이너선에 실어가지고 주재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다음 주재국에 이동한 다음에는 보세구역에서 일단 일정 기간 동안 보관을 하고 통관을 마친 다음에 여러분이 집을 확보한 다음에 그 집으로 지정한 날짜에 짐이 이사가 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상적인 배를 이용한 해외 이사의 프로세스가 됩니다. 근데 보통 컨테이너는 일반 직원들의 경우는 20피트, 큰 회사의 임원들 같은 경우는 40피트 컨테이너를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컨테이너가 한 사람의 짐이 꽉 차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사람의 짐을 나눠서 섞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박스 패킹을 할 때 본인만의 기호나 글을 써둔다거나 자신의 화물임을 확실하게 좀 표시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 패키지도 한 가지로 통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색깔이라든가 형태 이런 것들을.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이사 업체를 어떻게 고르느냐,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전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임자한테 소개를 받거나 한 두세 군데 정도의 추천을 받는 게 제일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이제 해외 이사 업체들은 한진이라든가 대한통운, 현대해상이라든가 범양이라든가 이런 큰 회사들을 쓰기로 하지만 또 전문 해외 이사 업체들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삿짐 업체를 고르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원스톱 서비스가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디서 짐을 맡기고 또 현지에 가서는 또 어떤 회사의 해외 업체를 또 컨택을 해야 되고 이러면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일관된 세관, 통관이라든가 한국에서의 이삿짐, 현지에서의 이삿짐 운송, 이거를 다 일괄되게 원스톱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느냐, 이거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그런 업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체크 포인트가 이제 얼마나 걸리느냐. 통상 배로 화물을 붙일 경우에는 무조건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심하게는 그 화물선의 사전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3달씩 걸리기도 합니다. 많이 걸릴 때는. 그런 부분을 꼭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관 규정.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쪽 나라에서, 주재 가는 나라에서의 세관 규정은 이삿짐 전문 업체를 통해 가지고 미리 받아봐야 됩니다. 금지 품목이라든가 뭐가 안 되고 뭐가 되고 이런 거는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전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데, 이삿짐 보험입니다. 해외 이사는 보통 보험을 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 보험료를 좀 아끼시려고 뭐 가치가 만약에 예를 들면 1,000만 원인데 300만 원으로 적어놨다. 나중에 이게 파손이 됐다. 그러면 정말 그 신고한 가격 안에서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해외 이사를 하면 뭐 컨테이너에 싣는 과정이나 아니면 컨테이너에서 내려서 현지에서 운송하는 과정이나 참 어느 정도의 데미지는 입게 마련입니다. 돈 아낀다고 너무 그 이삿짐 보험을 싸게 들거나 하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 뭐 전체 금액을 다 현실화해서 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상이 될 수 있게 그 정도 금액은 해주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이사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삿짐을 어떻게 꾸미고 뭘 싸고 뭘 놓고 가고 뭘 가져가면 안 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